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어제 실시되었던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싸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권 3년차가 되는 현 정권의 중간 심판이기도 했던 선거라서 보수 재건을 희망하던 국민들에게는 더욱 큰 아픔을 남긴 선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진보가 아무리 정치를 못하고 경제를 폭망시켜도 준비가 안 된 채 서로 총질이나 하면서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이상한 집단에게는 표를 못 준다는 국민적 표현이었다고 영국의 소리 방송은 분석합니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완전 장악한 한국의 진보 세력은 그들이 주장하던 일들을 거침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너무도 다른 정책을 펼쳐도 반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요구하던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보수의 요청이 아닌 진보의 선심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원전을 복원하라는 요구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소리방송 박지영 제작팀장이 워싱턴의 CSIS 국제전략연구소가 13일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것을 간추려서 보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UN 모델을 적극 활용한 점을 강조하면서 UN을 통해 북한에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2018년부터 미국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혀 노력을 추구하지 않고 있고 북한 인권법이 의무화한 북한 인권특사도 3년 반째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CSIS는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국인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라고 말을 국제사회에 감동을 줬던 오전 UN 대사의 발언 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제작 영상은 분단을 넘어서 라는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사이트 주소를 뉴스 끝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워싱턴 DC 미국 평화연구소가 14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여 전문가들이 화상 토론 회의를 개최한 소식을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기사를 인용 전해드립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해온 재미아닌 의료협회 박기범 교수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통제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1월 말 중국 당국의 후베이 이성우 한시 봉쇄 조치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중국과의 항공 노선 및 국경을 신속히 폐쇄해 북중 국경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었기 때문이란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의료 체계가 매우 취약한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북한 병원에 확보된 인공호흡기는 50개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박 교수는 현재 북한의 병상 수는 3만 1천 내지 3만 3천 개이고 이중 중환자실 IC 유병상 수는 1.6%에 해당하는 500개 정도로 추정된다며 지난 13년 동안 북한 인류 병원과의 교류 경험에 미루어 실제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영국 임페리얼 대학의 코로나19 분석 모델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며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산, 완화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1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강력한 코로나19 완화 조치가 조속히 실행돼
감염자 수를 75% 줄일 수 있다면 북한 내 사망자는 약 7천 명 정도 감소할 것이고 필요한 병상수 역시 약 1만 3천 개 중환자실 병상, 약 2,500개 수준으로 북한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스르스 전 미북한 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보도와 정보의 많은 부분이 평양과 엘리트 계층 등을 주로 다뤄왔다며 북한 내 시골 지역 감옥 수감자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시카리 미국 구시 인스티튜트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북한 등 외부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더 수월히 하기 위한 문제가 논의되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연방의회에서 13일 발의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 법안이 고무적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불확실한 미북 관계의 현 주소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 양측이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